자, 챔스 첫 번째 경기.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뉴캐슬. 자,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돌아오면서 이제 좀 전력이 좀 많이 그래도 이제 향상된 현재 좀 파리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배반의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머피, 그리고 이제 주얼링턴, 그리고 이제 기마랑이스, 그리고 현재 셰어, 그리고 리버라멘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현재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 좀 다수가 지금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전력 손실이 좀 굉장히 좀 큰 편이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챔스 경기에서 빌바오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고,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상대로 이제 패배하면서 저조한 결과를 좀 연이어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로 인해 현재 파리권을 확정짓지 못하며 이제 다이렉트로 16강 직행이 이제 불확실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마지막 리그 페이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16강 좀 직행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경기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뭐 파리뿐만 아니라 뉴캐슬 역시 이제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최근 좀 챔스 경기에서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는 홈앤 상대로 홈에서 이제 3대0 좀 대승을 이제 거두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제 리그 페이지 7위까지 좀 올라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위권 안을 좀 잘 좀 지키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이겨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현재 뭐 양팀 다 좀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이제 큰 상태에서 맞붙는다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벤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거의 매번 무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원 장악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면서 좀 좀처럼 좀 중원에서 이제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조엘링토, 그리고 이제 기마랑이스와 같이 이제 이런 좀 추측 그런 좀 미들진에서의 좀 결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중원이 약해질 우려가 있는 거죠, 뉴캐슬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 이런 뉴캐슬 상대로 그래도 파리가 좀 중원 싸움에서 좀 오히려 저 점에서 좀 중원을 좀 장악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뉴캐슬이 좀 최근 좀 중원에서의 힘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지금 주축 선수들의 좀 결정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뉴캐슬이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데 이제 어려운 요인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죠? 자, 그러면은 뭐 전반적으로 파리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해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런 좀 중원 장악을 좀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가져가면서 공격도와 이제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뉴캐슬의 그런 공격 전개가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파리가 좀 뉴캐슬의 공격을 어느 정도 잘 제어하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운영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파리의 뭐 최근 경기력도 뭐 그리 좋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상으로 뉴캐슬의 그런 좀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가 못하고, 게다가 이제 파리는 주축 선수들 이제 다수가 이제 돌아온 반면 이제 뉴캐슬은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워낙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파리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파리권 안으로 좀 마무리해 이제 16강 직행을 좀 확정짓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근데 그래도 파리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 승점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대 비아레알. 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양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레버쿠젠은 최근에 좀 3연패를 거두며 하락세를 타다가 이제 직전 바풀티즈님 경기,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바풀티즈님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은 뭐 최근 좀 3연패를 좀 거두면서 하락세를 좀 타다가 직전 경기에서 이제 브레멘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물론 이제 연패를 좀 끊긴 했지만 최근 좀 레버쿠젠의 지금 경기력은 여전히 좀 저조한 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챔스 리그 페이지 22로 이제 플레이오프권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마지막 리그 페이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노가웃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이제 클 수 있는 그죠 레버쿠젠이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비아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챔스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저조한 좀 챔스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뭐 비아레아 같은 경우에는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확실히 좀 동기부여 면에서는 좀 차이가 큰 거죠 양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가 큰 의미가 없는 건 좀 비아레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좀 주전들보다는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기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좀 플레이 스타일과는 달리 어느 정도 좀 수비에 좀 치중을 하면서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전과 그런 좀 후보 선수들의 그런 좀 갭이 큰 그런 좀 비아레알이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 퀄리티에서도 좀 차이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할 좀 비아레알에 대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어째 비아레알이 좀 공격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공격 흐름이 좀 대체로 안 좋은데 이번 경기 역시 그런 좀 안 좋은 좀 공격 흐름이 이제 이어질 우려가 커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레버쿠젠이 좀 비아레알 진영에서 볼을 길게 소유하며 이제 비아레알의 좀 수비진을 좀 두드리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버티다가 이제 그래 좀 역습이나 뭐 세트 피스를 좀 통해서 뭐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레버쿠젠의 최근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는 데 있어 이제 다소 고전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좀 동기부여가 없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기용할 가능성이 큰 비아레알 상대로는 그래도 레버쿠젠이 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쭉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이 경기는 물론 이제 최근 좀 레버쿠젠의 경기력이 좀 어느 정도 떨어지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뭐 이제 지금 로테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높은 비아레알 상대로는 그래도 승기를 좀 잡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오늘 레버쿠젠 승쪽 보는 경기. 네, 언어 기준점이 3.5인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9승에 3.5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어 대 마르세유. 자, 일단은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현재 이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마르세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브리어는 최근에 챔스 경기에서 이제 카이라트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획득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플레이오프권 경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마지막 챔스 리그 페이지 경기에서 이제 반드시 승리가 좀 필요한 좀 브리어이기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지금 크다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챔스 경기에서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챔스 경기 패배로 인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르세유 역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마르세유한테 있어서도 이제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뭐 양 팀 다 좀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큰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압박 강도가 좀 강하면서 이제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의 그런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해 이제 침투 플레이 위주로 그런 좀 직선적인 공격 전개 비중이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뭐 브리어나 마르세유 모두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이제 트랜지션 공격이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공격이 많이 좀 구사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확실히 뭐 현 상황에서는 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제 크게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이제 막상 막하일 것으로 좀 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어느 정도 큰 마르세유고, 그리고 지금 브리어가 2경기 연속 이제 4골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득점력이 많이 좀 물올랐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가 뭐 화력적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저는 브리어가 그래도 이제 더 오히려 좀 점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그래도 이거는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원정 마르세유보다는 그래도 홈 브리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브리어 사이드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요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브리어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언어업 기준점이 3.5인데 3.5가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 보도록 할게요. 예. 아무래도 지금 두 팀의 그런 좀 특성, 게다가 지금 두 팀 다 뭐 공격이 좀 물이 올랐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준점이 3.5라고 해도 언더로 보기에는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3.5가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코펜하겐.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페드리와 프랭키 더용이 좀 결장 중인 그런 좀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역시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좀 양 팀 다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이제 직전 경기 오비에도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좀 페이스를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챔스 리그 페이지 9위에 위치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이제 8위권 안으로 좀 마무리해 이제 16강 직행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제 다이렉트로 좀 16강에 좀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반드시 좀 승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 경기에서 비아레알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거나, 그리고 이제 나폴리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연이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챔스 리그 페이지 지금 26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지만 24위권 내로 좀 마무리해 노가웃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바르셀로나는 8위권,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24위권 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지금 뭐 양 팀의 그런 큰 체급차와 더불어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홈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또 이제 바르셀로나가 쉽게 좀 주도권을 좀 쥐면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야말과 좀 하피냐를 좀 필두로 양쪽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어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의 수비가 이제 훨씬 더 안 좋다 보니 이제 더더욱 좀 바르셀로나의 좀 공세를 좀 막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특히 이제 코펜하겐이 지금 수비 뒷공간 허용이 굉장히 좀 많은 팀으로 확실히 어느 정도 좀 수비 조직력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코펜하겐 상대로 뭐 바르셀로나가 좀 침투나 좀 측면 돌파를 좀 통해서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 빈도가 이제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전반적으로 이제 뭐 바르셀로나가 확실히 좀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좋은 화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역시 지금 승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마냥 수비적으로 나설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좀 바르셀로나의 공세를 좀 잘 막아내면서 이제 빠른 역습이나 좀 세트피스를 좀 통해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제 시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코펜하겐 역시 뭐 이번 경기에서 마냥 좀 수비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1216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16님 이제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5R71ZR71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오알님은 이제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거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기간이랑 사항 이제 적어서 이제 쪽지로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무튼 다시 한번 이제 일주일 패키지 구매 감사드리고,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알님. 네, 건승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코펜하겐의 원정 수비가 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좀 후방에서 좀 턴오버도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실점 위험이 더 큰 쪽은 코펜하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 좀 실점하면은 좀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이제 꽤 많은 만큼 이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좀 떨어지는 그런 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요소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코펜하겐 상대로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이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그래도 무난히 좀 승리를 좀 거두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경기가 좀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충분히 좀 우위를 좀 점할 만한 좀 경기라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화력으로 좀 찍어 누를 만한 팀은 바르셀로나라고 보여진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승리 쪽 보는 경기. 네, 1엔딩이 좀 마이너스 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경기는 언어 게임점이 무려 4.5인데 이거는 4.5가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좀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인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경기를 좀 분석한 거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좀 대량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경기라고 봐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제 아무리 기준점이 4.5라고 해도 언더를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4.5가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 마인 승의 4.5죠.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토트넘. 자, 일단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카레드 그리고 칸 우준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공격에서 주축 코어들 2명이 좀 결장 중인 그 프랑크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현재 쿠두스, 히샬리소,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 그리고 베리발, 그리고 이제 판더펜, 그리고 이제 포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 뭐 중어 이제 수비 이제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축 선수 좀 결장이 많은 그좀 토트넘이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네, 현재 좀 비교적 이제 전력 요소가 큰 팀 또한 좀 토트넘이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프랑크푸르트는 현재 6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긴 부진을 겪고 있고, 그리고 최근 챔스 경기에서 카라바흐 상대로 패배하면서 결국에는 챔스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큰 의미가 없는 프랑크푸르트라고도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빠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문 상대로 홈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는 저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최근 돌문 상대로 이긴 거를 좀 바탕으로 이제 리그 페이지 5위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게 된다고 하면은 자력으로 이제 8위권 안으로 좀 마무리해 이제 16강 직행이 좀 가능해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현재 좀 두 팀 다 수비가 좀 불안정하면서 이제 공격 전개 및 뭐 득점력은 어느 정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양 팀 다 그래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요소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속공 비중이 좀 크면서 이제 빠른 템포로 경기가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나 토트넘 모두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자주 보일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래도 이제 지금 좀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팀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또 토트넘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챔스 탈락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가 그렇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봐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프랑크푸르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기존에 그리고 좀 주전 선수들을 좀 기용했을 때보다는 전력이 확실히 좀 떨어질 수 있는 그죠 프랑크푸르트라고도 보여져요.
자, 게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좀 부진으로 인해 지금 리그 8위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주말에 있을 이제 레버쿠젠과의 좀 리그 경기가 더더욱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근데 이제 토트넘도 지금 원정에서의 성적이 썩 좋진 않죠. 네, 이제 직접 뭐 원정 경기 뭐 벌리 상대로도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좀 동점골을 넣으면서 간신히 좀 무승부를 좀 거뒀을 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흐름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주전 선수들 좀 부상도 많아 전력 누수가 꽤 크다는 것도 좀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좀 토트넘도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도 현재 좀 동기부여가 없고 그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는 그래도 뭐 토트넘이 좀 승기를 좀 잡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토트넘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 고렸을 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토트넘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호벤 대 바이에른 뮌헨. 자, 일단 호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피, 그리고 틸, 그리고 가시올브스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있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 쪽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쪽 호벤이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김민재 선수를 좀 비롯해 이제 라이머, 그리고 스타니시티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뮌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꽤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거의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좀 기용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브레다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캐슬 상대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불확실해졌다 보니까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이제 아예 힘을 좀 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좀 챔스 경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제 스탠스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이제 리그 경기에서 뭐 거의 로테 위주로 좀 기용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뺐고,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에 이제 좀 집중하는 좀 스탠스를 보인 거죠. 호벤이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챔스 리그 페이지 2위로 이제 8위권을 확정 지었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이번 경기 결과와 좀 상관없이 이제 16강 직행을 좀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뮌헨 입장에서는 뭐 이번 경기 뭐 결과 여부 상관없이 이제 다이렉트로 좀 16강 진출을 좀 하게 되었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크게 좀 의미가 없는 경기고, 그러니까 좀 동기부여는 이제 현재 좀 떨어지는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뮌헨이 이제 주전들 위주로 뭐 라인업을 기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호벤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거의 뭐 이제 2군에 가까운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의 그런 좀 뮌헨은 좀 평소보다 좀 경기력이나 좀 조직력이 좀 떨어져 경기를 운영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주도권을 좀 지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서의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린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수비 전력이 좀 약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후방 빌드업이 좀 많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인토벤의 좀 전방 압박에 좀 대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케인, 이제 올리스, 케인, 이제 올리세, 그리고 이제 디아즈와 같은 그런 주축 공격진들도 이제 다 빠질 우려가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수비뿐만 아니라 좀 공격에서의 그런 전력도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말씀드려 봐요. 물론 이제 뮌헨이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린다고 해도 뭐 호벤에 비해 뭐 그렇게 크게 뭐 전력 면에서 좀 밀리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지금 지금 뭐 전체적인 뭐 이제 동기부여, 이제 뭐 전력, 그리고 이제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는 호벤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로테 위주로 좀 기용할 좀 뮌헨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당장 이제 직전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홈에서 충격적인 좀 패배를 좀 당하면서 이제 흐름이 이제 확 좀 꺾일 그래도 우려도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미넨보다는 차라리 호벤 이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메리트 있으면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아인토벤 이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결과 봤을 때는 이제 아인토벤 이제 이프렌 승 쪽 보는 경기. 3.5 기준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호벤 이프렌의 3.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스포르팅. 자,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이냐키 윌리엄스, 그리고 현재 야우레기 사르, 그리고 이제 비비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좀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켄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이제 네바스트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빌바오는 최근 리그에서는 5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이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이제 챔스에서는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대다수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좀 저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아탈란타전에서의 좀 승리를 좀 통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플레이오프 경쟁을 이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리를 거둬야 이제 노가웃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가능해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챔스 경기에서는 파리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해 이제 8위권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8위권 안으로 좀 마무리해 이제 16강 직행이 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빌바오는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은 이제 16강 직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이제 초반부터 양 팀 다 주도권 사수를 위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측면 전개 위주로, 이제 스포르팅은 이제 하프 스페이스 침투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의 좀 주요 공격 루트는 좀 다를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져요. 자, 다만 문제는 좀 빌바오가 확실히 좀 양쪽에 그런 좀 측면의 좀 핵심인 좀 니코 윌리엄스와 이제 이냐키 윌리엄스가 다 지금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측면 전개에서의 그런 좀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스포르팅의 그런 좀 측면 수비를 좀 뚫기에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처럼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하지 못할 만큼 중원에서의 좀 힘도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이제 스포르팅과 달리 최근에 원정 6연전을 치르고 온 그런 좀 빌바오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피로 누적도와 이제 빌바오가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열세인 모습을 좀 종종 보여주고 있죠. 이제 당장 이제 직접 뭐 세비야 전에서도 확실히 좀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면서 확실히 활동량이 많이 좀 저하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 경기는 좀 가면 갈수록 스포르팅 쪽으로 이제 흐름이 넘어갈 수가 있고, 이제 최근 이제 빌바오가 이제 에너지 레벨 저하로 인해 이제 수비에서의 좀 기동력도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좀 스포르팅의 트랜지션 공격에도 대응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현재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좀 5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 조직력 또한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포르팅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스포르팅 프랑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 반은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르팅 프랜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일단은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인터밀란. 자, 이거는 전 승패보다는 이제 인터밀란 햄무나 이제 무승 중에서 이제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약스 대 이제 올림피아코스. 이거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 아약스 프랑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홈양이 원정에서는 그래도 다소 좀 불안정한 면이 더 크고, 그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이겨도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 그렇죠 이제 신라 같은 희망은 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래도 홈 아약스가 좀 최소한 패배는 면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아약스 프렌 쪽 보는 경기 내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포스 FC 대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자, 이거는 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파포스 승 쪽 보는 경기.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이번 좀 챔스 내에서 가장 지금 득점력이 좀 저조한 좀 두 팀이 좀 맞붙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좀 두 팀 맞붙는다고 하면은 확실히 다득점 양상을 좀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점을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언더까지 같이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